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제가 소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다 보니 혈압이 높은데 소금물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드셔도 됩니다. 아니, 드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혈압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 소금물을 먹으면서도 혈압이 내려갔던 체험례들이 참 많은데 그 이야기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고혈압의 원인은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시고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비만이거나 열증이 있거나 혈어가 있거나 많이들 아시는 혈관 문제가 있거나입니다. 비만은 살을 빼셔야 하니 이건 제껴두고 나머지 3가지 원인들과 소금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혈액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건 어떤 조건에서든 꼭 필요한 조직에 혈액을 충분히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혈어, 열증, 혈관 문제, 비만으로 인해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혈압을 올리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으로만 혈압을 낮추면 정작 필요한 조직에 혈액이 가지 않아 세포는 영양분과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환자가 늘어날수록 뇌출혈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뇌경색, 치매, 파킨슨,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의 질환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혈어, 즉 혈액 부족 현상이 심한 분들은 고혈압 약을 먹었을 때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 무기력, 불면 같은 부작용을 많이 호소합니다. 모두 뇌로 충분한 혈액이 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혈압약은 혈액량을 줄이거나 심장에 힘을 빼거나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전이라 이런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온몸 곳곳에 혈액을 충분히 보낼 수가 없게 되죠.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에 인위적으로 제동을 걸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 오래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누적돼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것인지 부작용 때문인지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고혈압 약을 먹는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뇌경색, 치매, 파킨슨, 수족냉증, 손발 저림 등의 환자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혈액이 모든 조직에 충분히 공급된다면 혈압이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열증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계속되고 심장 박동이 증가하며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은 높아지는데요. 불을 끄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즉,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넘치는 열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간열과 심열이 넘친다면 소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한 혈액이 꼭 필요합니다. 열증과 혈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혈이 부족하면 열증이 생기고 열증이 생기면 혈을 말려버리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혈관 문제를 살펴볼게요. 혈압이 높아지는 데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혈관벽에 때가 껴서 좁아졌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있을 때 강물은 더러워져 여기저기 물이끼가 낄 수밖에 없고요. 충분한 물이 차 있을 때에는 물이 맑고 잘 흘러가서 강바닥도 깨끗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혈액이 없으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혈관에 때가 끼기 쉽고 때가 낀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혈액이 유지되고 기혈 통로가 막힌 곳이 없이 잘 흐르면 혈압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정상 혈압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열증이 넘치면 간열과 심혈을 빼는 제재가 필요하기도 하고 혈액을 늘려주는 데에는 소금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을 구성하는 미네랄과 아미노산과 같은 제제도 필요하죠. 하지만 혈액을 충분히 유지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여러 편에 걸쳐 올려두었으므로 댓글로 질문하시기 전에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열이 심하신 분들이거나 오래된 혈어로 혈관 경화가 심하신 분들은 소금을 드셨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뛴다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천천히 조금씩 소금물을 늘려가시되 심열을 빼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되죠. 항상 본인에 맞게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허나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트륨이나 칼륨 등의 수치 조절이 힘들 수 있으므로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도 소금물을 0.5% 농도로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라 권하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혈압이 높아지다가 3, 4개월 정도 되면 혈관도 깨끗해지고 혈이 채워지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열증이면 열증도 내려야 하지만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중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치험예들과 저희 약국 환자분들의 치험예들을 보내주신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좋은 소식은 혈압이 120에 80이 됐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소금물과 간이 잘 된 음식 먹은 지 열흘 남짓인데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저염식을 해오다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푸석거리는 건 덤이고요. 저염식이 원인일 줄 꿈에도 몰랐는데 소금 섭취를 늘리고 나서부터 고혈압이 없어졌습니다. 전 5년 전부터 아침에 티스푼 2개 따뜻한 물에 타서 머그컵 2잔 마셔요. 혈압약 끊고 소금물 먹고 혈압 잡았어요. 의사 말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목숨 걸고 나한테 실험했어요. 혈압약 한 줌씩 먹어도 안 잡혔어요. 소금 먹고 처음엔 많이 올라가던 게 시간 지나니 점점 내려가 130 이하로 유지돼요. 제 나이는 53살입니다. 당뇨도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의사들은 하루에 6g 이하로 먹으라는 소금을 저는 하루에 25g 이상을 먹고 있지만 혈압이 높아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좋아졌을 뿐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환들이 거짓말같이 깨끗이 다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간이나 신장이 나빠진다는 연구 발표는 돈의 눈먼 무리들이 환자를 양산하기 위해 꾸며낸 완벽한 사기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처음에 소금을 과다 섭취했는지 허리 숙일 때 얼굴로 혈액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중입니다. 혈압도 124에 77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체중이 82에서 85.7로 단기간에 올라갔었는데 시간 지나며 다시 83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외 효과들로는 얼굴이 늘 건조한 느낌이었는데 얼굴 피부 속에 물이 가득 찬 탱탱한 느낌이고요. 목마름이나 목 건조증, 갈라지는 목소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장기침이 2년 이상 지속되는데 그것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이 촉촉해지니 기침도 덜 나네요. 와, 이분 찐이다. 완전 진짜 맞음. 저염식 6년 동안 혈압은 갈수록 높아졌어. 의사에게 살해당할 뻔했다는 거. 적절한 소금과 물 섭취하니까 혈압도 좋아졌어. 심지어 이젠 110에 75도 나옴. 소금과 관련된 고혈압 치험례도 넘치지만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치험례들이 있습니다. 싱겁게 몇 년을 드셨어도 혈압이 안 잡히셨다면 이제는 반대로 소금물을 드셔야 할 때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고요. 내 몸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많은 분들은 제 소금 영상들 밑에 댓글들을 읽어보시고요. 소금 관련한 제 영상들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돌려놓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이 아닌 약으로 잡으려고 하니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약 용량과 개수만 늘어날 뿐이죠. 약 용량과 개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을 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